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들 보면 참 꼼꼼하게 행정을 잘 살펴봐 주시고 계시다라는 믿음과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몇 가지를 좀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해서 잘 시행해 주고 계시고 꼼꼼하게 지켜봐 주고 계시는데 오픈하는 것 이제 시민분들에게 알리고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픈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떻겠는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1조의 의회 등의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매년 이제 그 11월 달에 제2차 정례회 전년도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공직윤리 연차 보고서를 제출해 주신 것 같고요. 연차 보고서가 조금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내용이 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관계 법령들 뭐 신고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 실제로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한 재산 신고에 대한 내용들은 상당히 축소돼서 간략하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의 연차 보고서를 좀 참조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사팀을 통해서 안건으로 제출이 되고 그것이 본회의를 통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출이 되면 이제 다른 과도 다른 국도 다 이제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보고와 제출은 의원님들 방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읽어보세요가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서 보고할 건 보고하고 제출할 건 정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절차를 거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최소한 간담회에서 그것이 토론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냥 책상 위에 그냥 올려줘서 제출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연차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성실 등록 심사 및 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등록사항의 심사 기준에 보면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료 빠뜨리거나 가액 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2천만 원 미만이면 실무 종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안 명령. 하지만 조금 더 과중하게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 3억 이상이면 징계,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 과 함께 이것이 우리 의회 의원들 그리고 도의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이 적용됩니까? 저희 5급이랑 저희 직원 중에 5급은 이상? 평택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요. 네. 또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4급들은 경기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하고, 네, 시장님하고 이제 그 3급 분들은 정부공직자위원회에서 재산심사라든지 이제 그 부분을 합니다. 경기도와 정부에서 심사를 할 때의 그 기준도 네, 이것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러면 3억 이상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잘못으로 중대한 과실로 빠뜨렸을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네.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는 평택시 감사 규칙을 보면 제12조의 공개 감사의 운영, 감사관은 감사성과 감사 성과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주시고 추진하려 합니다. 사업과 각종 부조리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민원 상황 등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리 안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요, 2024년도 평택복지재단 종합감사 실시 계획 알림을 4월 15일부터 실시를 하시는데요. 4월 17일 날 계획 알림을 올려주셨습니다. 이틀 늦게 올려주셨죠. 물론 이제 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보고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실 수 있으려면 조금 더 미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장 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9일 날부터 시작인데 18일 날 올려주셨고요. 보조금 교부단체 특정 감사 실시 안내도 3월 18일부터 실시하는데 3월 18일 당일 날 올려주셨습니다. 쭉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리 알려주시고, 이것이 저도 이 내용을 어디서 봐야지 싶어서 감사관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실을 보니까는 2022년도 게시물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감사 관련된 내용은 또 다른 사이트는 아니고요, 다른 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 업로드되고 있더라고요. 시민분들이 조금 더 잘 찾아볼 수 있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게 해보면 어떨까 싶고, 과한 정책, 과한 홍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 동의 감사가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때 우리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세분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장 일동에 감사를 실시하면 신장 일동분들에게 좀 안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좀 드려보고 싶은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 가지 정보의 오픈 관련된 거라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부패 방지 의무 교육 이행 현황이 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21년도 것과 22년도의 의무 교육 이수 현황은 올라와 있고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인데 8월 달에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근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시군 종합 평가나 아니면 청렴도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청렴도 평가는 9월 말까지 실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시군 종합 평가도 9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 전에 교육을 다 완료를 해서 2022년도 부패 방지 의무 교육 이수 현황이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올려 주시지 않습니까? 네, 12월 31일 이후에는 더 교육을 이수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거의 9월 말경 전에 8월이나 9월경에 거의 예, 그런데 이걸 2023년도 8월 달에 올려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 이수 현황은 아직 안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저희가 좀 미리 챙겨서 네. 제때 시민분들이 해주시면. 알 수 있게끔 시기 조정을 해서 네. 잘 올리겠습니다. 의무교육 이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예,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자료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분들 전원과 그 전체 직원 99%가 이수를 해서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진 교육 이수 현황을 보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결과를 오픈해서 자랑할 것은 자랑해 주십사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조례로 돌아가서 감사 규칙에 감사 담당자의 자격 기준, 네, 공인 회계사, 세무사, 기술 분야 자격증 등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비자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근무 성적이 양호한 사람. 현재 감사관실에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세무사나 그쪽 기술 분야 자격증? 네, 그쪽 자격증 가지고 있는 직원은 없는. 감사 분야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그러면 모범 공무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아니면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 또는 평택시 포상조례에 따른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분은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성을 아니면 이제 그 밖에 감사관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이제 감사 감사실이 상당히 경무이고 동료 직원분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대사항도 있고 하니 감사 담당자들의 자격 기준을 조금 더 눈높여서 모집을 하시고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서 전문성을 좀 높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을 개방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개방직으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있는 만큼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한 분야. 이게 지금 팀장님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강화해 나가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 기준이 출중한 분들을 최대한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다음 조에 나와 있는 감사 담당자의 우대. 감사 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 평정에 있어 실적 가점 부여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대부분 근무 성적 평정을 잘 받고 계시죠? 잘 챙겨 주십 직원분들 잘 챙겨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따 말씀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시장은 감사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까요? 네. 사관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나 어떤 업무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다른 네. 부서보다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감사 규칙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뭐 관련 이제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뭐 자격증 있는 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희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 부서에 들어오면 이제 타 부서로 전보되는 시간이 저희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좀 오래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감사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원 교육이라든지 뭐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시 전체라든지 이제 뭐 유관단체도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교육 같은 걸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 주신 것들 보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신지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 담당자로서의 우대 사항들도 충분히 잘 챙겨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고 그래서 감사관님도 직원분들 이거 잘 챙겨질 수 있도록 그래야 더 좋은 자원들이 모일 수 있는 이 순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네, 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종원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나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감사를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우리가 해당하는 공공기관도 있을 거고 지금 계속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 왜 감사관에서 그런 부분을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 감사로 진행을 해야, 만약에 감사를 본다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은 특정 감사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따로 그 부분은 감사 진행. 지금 2022년도에는 저희가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3천여만 원 정도를 부담했었던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1억 수천만 원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내야 되고 현재 상태로 오면 2025년도도 비슷한 수준의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어떤 한쪽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에도 계속 변경 이렇게 갈 겁니다. 감사관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 같은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랑 저희가 협의해보고요. 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용 차량 관리에 대한 지적이 뭐 본청, 출장소, 읍면동 모든 부서에 공용 차량에 대한 관리 소홀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시스템상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개개인의 이 관리의 문제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작년 행감 때 의원님께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용 차량을 일괄 그 입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4월달에 지금 여기 그 감사 지적 사항에는 작년 연말 자료로 되어 있는데 올해 4월달에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그 본청 관할은 회계과에서 일괄 입찰을 진행을 하고 또 사업소랑 출장소 같은 양대 출장소랑 사업소는 주무부서 주무팀에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5개 그러니까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입찰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공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좀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그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는데 감사관의 지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명확하게 좀 구분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 부서 개별 가입 방식에서 통합 경쟁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아니다. 우리는 개별 방식을 계속 하는 게 우리 형편에서 낫겠다라고 이제 시장 결제까지 났잖아요. 하지만 이런 건 과거부터 계속 존재를 했었던 거고 감사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이 됐었으면 회계과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어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당시에 통합경쟁 입찰 방식을 고수를 하시든지 무언가 변경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계속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차량이 운행이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관에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뭔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권고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좀 명확하고 강하게 그 부분을 제시를 해 나가야지 부서의 형평을 계속 봐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국민권익에서 이제 하는 공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서에다가 그 관련 부서에다가 권익위 공고 사항을 이제 알려주고 그거에 따른 집행 계획을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공용 차량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부서에서 기존의 방식대로 개별 수의계약하는 방식을 했었는데 이제 그 후에 저희가 행감 끝난 그 후에 공용 입찰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관용 차량 관련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대한 개선 사항을 계속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일부 반영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고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강하게 네. 뭐 저희가 꼭 필요한 사안이면 감사관이 좀 더 강하게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은 그 감사 지적사항에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뭐냐면 읍면동에 22년도부터 해서 23년도, 24년도 계속해서 그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애가 없습니다. 웬만한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주민등록증 발급하거나 하는 자원들이 대부분 구급직들이 이제 처음 발령받아서 하게 되고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분 또한 그쵸 인생에 처음 발급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발급도 굉장히 많지만 근데 그 안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그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재발급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얼마 뭐 할인이 되고 뭐하고 막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할인을 안 해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받든지 이랬을 때 아니면 통보를 늦게 했든지 뭐 이게 다 지적사항에서 다 시정 아니면은 뭐 다 그 뭔가를 징계를 받습니다. 주의 조치를 받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감사로 지적이 되고 하지만 매년 반복된다면 뭔가 명확한 해결 방식도 좀 뭐 우리 감사관실이 제시한다기보다 해당 부서에 매뉴얼을 좀 정확히 하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 감사를 제가 나가보면 그 지적되는 사례가 이제 전에도 지적된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네. 네,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 관한 건인데요. 저희도 하다 보면 이제 읍면동별로 공통적으로 지적이 돼서 제가 올해 그 혜택 기간에 따라서 지원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몇 퍼센트 감면 몇 퍼센트 적용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이제 네. 읍면동에다가 배포를 했고 네네. 민원행정과에다가도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는 이제 민원행정과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 교육 시에 그 자료로 연찬이 가능하도록 네. 저희가 이제 읍면동과 민원행정과에 배포를 한 상태고요. 또 그 부분을 주민등록 과태료 매기는 시스템에서 딱 이 사람 생일이거나 그러니까 신규자 생일인데 네. 지연이 돼서 발급 날짜를 넣으면 얘가 시스템에서 그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네. 그런 시스템 개선을 저희가 이제 그 제도 개선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 이제 그 부분은 그 뭐 날짜 계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보면 뭐 농지 관련된 뭐 그런 지적 사항들이나 뭐 반복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제 고의성 그리고 약간 태만함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주의 조치나 시정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구급직 공무원들 그리고 인생에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받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정말 이거는 몰라서 이렇게 또 실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더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